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 가로뱅입니다. 자, 오늘 승선 11일차 격리 해제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네요. 네, 3월 30일. 자, 오늘은 이제 C데이고요. 네, 오늘하고 내일은 C데이입니다. 오늘 82 파렌하이트 29도. 네, 덥죠? 아침 6시 20분에 해가 뜨고 6시 27분에 해가 집니다. 오늘은 선라이즈는 못 보지만 그래도 격리 해제되면서 선내 활동은 한 9시 정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보컬리스트 공연 있고 뭐 지오 파로디 게임쇼?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있네요. 쭉 이런 게 있고, 자, 오늘 일정 저는 한 9시 정도부터 선내 활동이 가능합니다. 뭐 스트레치는 못 가고 펀 피트니스 댄스 클래스 요거 못 갈 것 같아요. 늦게라도 갈 수 있으면 가고요. 9시 15분에 드디어 이제 모닝 트리비아부터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크레인에 대한 오리가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더 토스 챌린지를 하는구나. 11시에. 그 다음에 또 11시에 프로덕션 캐스트 Q&A. 요게 뭐냐면 이제 나와 있어요. 앞에도 나와 있고, 프로덕션 캐스트 어디 나와 있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Q&A 시간을 갖는 겁니다. 프로덕션 캐스트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12시에 아프리칸 애니멀에 대한 트리비아가 있고, 미스 비셉스 컴페티션이 있네요. 오늘 12시 15분에.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 1시. 요거 꼭 참여해야죠. 아마 남아공 친구가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 보여서 제가 오늘 나타나서 그동안 얘기를 해줘야죠. 사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루와 노디 게임이 스타더스트 디저터에서 있고, 바차타 댄스 뭐 있고, 그 다음에 셔플보드 토너먼트도 있고, 쭉쭉 이제 2시 넘어가서 이쪽에 보시면은 뱀부질도 오늘 또 하네요. 요거 어려웠죠. 저번에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퀸 트리비아가 있네요. 와, 퀸. 내가 몇 명이나 퀸 알고 있을까? 한번 요것도 참여해보고요. 서커스 워크샵이 5시 반에 또 있습니다. 솔로 트래블러 미팅 다음에요. 저녁 시간에는 보컬리스트 공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쭉쭉쭉 게임쇼, 오늘 8시에 있는 게임쇼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오케 또 있고, 브리티시 인베이전 파티가 있네요. 레이트 나이트 파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하루 시데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격리가 해제되는 날인 만큼 열심히 선내 활동 뛰어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 45분에 비하인드 더 씬 투어가 있는데, 글쎄요, 요거 격리가 해제가 되면 시간은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하면은 요걸 참여해도 되고, 요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많이 담았으니까 뭐 9시 이전에만 격리 해제되면 뭐 트리비아나 이런 거부터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것도 가능하다면 해야죠. 이거는 사파이어 등급, 그러니까 플래티늄 등급 이상이면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돈 받고 하는 투어입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다른 아프리카 이야기로 바로 모닝 프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격리에서 해제되는 날이죠. 이틀이 그냥 푹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오히려 지금 이제 설사가 많이 나왔다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게 더 걱정입니다. 또 그 정도로 몸은 회복이 된 상태고요. 아프진 않았어요.
다만 좀 불편했을 뿐이죠. 자, 지금 우리 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를 지나서 이제 오후쯤, 아니 오전 좀 지날 때 되면은 오후 되기 전에 라이베리아랑 이쪽 시에라리온 쪽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도착하게 되는 감비아까지는 아직도 많은 거리가 남아 있고요. 아마 오늘쯤에 라이베리아 정도를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루트 뭡니까? 이게 다 거꾸로 이제 오는 길에는 다 이제 노예무역하고 관계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이야기는 노예무역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노예무역은 고대에도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나 뭐 이런 로마 시대에도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이 인구가 적잖아요. 근데 그 많은 땅덩어리, 넓게 퍼져 있는 땅덩어리 같은 거 이제 배로서 이제 다 갤리선 같은 거로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노자비들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그런 노자비들 이런 것들 다 노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무역은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때의 노예무역과 16세기 이후의 노예무역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16세기 이전의 노예는 뭐 예를 들어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라든지 뭐 이런 애들 노예무역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도 돈을 내면은 다 물어주고, 돈만 내주면은 다 몸값을 지불만 하면은 다 해방이 되고 막 그랬던 노예무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개념의 노예무역이었지. 16세기 이후의 노예무역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1550년대에 포르투갈의 인구 중 10%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왔다는 겁니까? 스페인은 이제 아메리카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광산을 운영했는데 다 전염병으로 죽던 얘네들이 이 서구에서 넘어간 이 전염병 이런 거가 이제 현지 원주민들한테는 아주 쥐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 한 80~90%가 죽었죠. 노동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농장도 운영해야 되고 광산에서 광물을 캐야 되는데 금을 캐야 되는데 그래서 1510년에 스페인 선교사인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 수입을 제안을 했대요. 야, 이거 사람 딸리니까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1530년 스페인, 1570년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인디언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현지 원주민들은 노예를 부릴 수 없다. 이런 법이 통과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사람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1672년 자마이카에 왕립 아프리카 회사까지 만들 정도로 그때가 절정기였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잡아왔고 이 노예 무역선의 실상 같은 것들을 기록돼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 진짜 사람들을 진짜 머리 다리 뭐 이렇게 엇갈리게 눕혀놓고요. 그 다음에 층층이 놓아놓고 그냥 변도 거기서 그냥 해결하게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 그 실려가는 노예들의 그 배치도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한 15% 정도, 20%, 15% 정도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때쯤에는 얘들한테 이제 몸값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그때만 이제 좀 고기를 먹였다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벌도 많이 하고요. 그냥 배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냥 물에 던져버리고 진짜 우리가 해적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것들이 실제 노예무역에서는 아주 그냥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무역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그 해안을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거죠. 앙골라부터 해서 이쪽 감비아, 세네갈 이쪽까지. 아무튼 그렇죠. 이제 결국에 1839년 영국에서, 1848년 프랑스에서, 1863년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 무역을 못하게 이제 막기 시작했는데 이미 1,500만 명의 노예가 팔려갔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근데 지금도 카리브해나 어디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카리브해 가보면은 한 90%? 8, 90%가 다 흑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없다는 얘기죠. 네, 다 흑인들이 카리브해 어느 섬에 가든 다 대부분의 인종들은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어떻게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라든지 카카오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광산에서라든지 힘들게 살면서 근근히 버텨서 이제 지금의 그 나라의 인구 주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예 사냥을 했냐? 유럽인들은 그냥 해안에만 있었어요. 노예 사냥은 아프리카인들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왕, 이제 콩고 왕국의 알폰소 1세 이름까지 개명했죠. 쌍투메 섬, 엊그저께 갔었던 쌍투메 섬에 포르투갈 사탕수수 농장에 농장에 노예를 팔기 시작했어요. 사탕수수 농장에. 그게 이제 거의 시초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미로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죠. 노예 달라, 노예 달라, 노예 달라, 노예 더 잡아와라. 알폰소 1세의 신하들도 노예를 끌러가고요. 이제 친척까지 노예를 팝니다. 그럼 결국은 이 콩고 왕국은 알폰소 1세의 반대파에 의해서 왕국 자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죠. 그 정도로 노예 무역을 참 안타까운 인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도착하게 될 내일 모레 글피 세네갈에 이제 제가 가면은 기항지 투어 신청으로 뭘 했냐면 고래 아일랜드 투어라는 거를 했습니다. 고래 어입니다. 그 웨일 그 고래가 아니고요. 그 고래 아일랜드에 가면은 그 노예 무역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끌려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집결해 있었던 거죠. 그쪽에 있는 이제 그런 건물들, 그다음에 노예 무역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사 기항지 투어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고래 아일랜드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네갈 다카르에서 그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죠. 뭐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뭐 북방 민족들이 침입해 와서 자그마치 우리는 진짜 중국한테 거의 1000년 넘게 1000년이 뭡니까? 그 이상으로 계속 침략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끝난 고려 거란전쟁에서도 볼 수 있을지 양규 장군이 우리 고려의 인들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거란 쪽 애들도 가장 돈이 되고 뭐 가진 금은 보석 보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가져갔겠지만 가장 돈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끌고 가는 게 왜냐면 사람을 또 낳잖아요. 그러면 또 노예를 또 부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사상으로 봤을 때 노예 무역하고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뭐 일제 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진왜란도 그렇고 자, 이 일본이 이제 이런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 애들도 그렇고 포르투갈 애들도 그렇고 동양으로 계속 넘어오잖아요. 점점.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그것을 적극 활용했죠. 그래서 일본 전국 시대에 이미 오다 노부나가나 이런 애들이 포르투갈에서 총기를 구입해서 또 그 총기를 구입한 다음에 구입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제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총을 갖고 화승총을 갖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전쟁을 하는 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활 쏘고 물론 천자총통 지다총통 막 이렇게 해서 화포는 있었지만 화포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총과 화살 대결은 일단 냉병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화살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 쏴야 되는 거고, 네, 총은 화약의 힘으로, 네, 그리고 숙련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활에 비해서 활은 엄청나게 연습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양궁 뭐 휩쓸고 있지만 그 텐 맞추려면 그 관역 안에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총은 뭐 그렇습니까? 예, 우리도 요즘 신병교육대 가면 그냥 총 한 자루 주고, 예, 사격 뭐 몇 번 PRI 한 다음에 바로 투입하면 예, 관역 잘 넘어뜨리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총하고 지금 소총하고는 정확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활보다는 훨씬 더 다루기가 쉬웠던 게 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리죠. 예, 쭉쭉쭉 해서 선조는 아예 명나라로까지, 예, 망명을 할까까지, 예,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명나라에, 예, 나 망명할래 했는데 명나라에서 아까 막았죠. 예, 너 시 안 받아줄 거야.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싸워야죠. 그래서 일단 명나라에서, 예, 원군이 오면서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예, 일본의 보급로를 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일본도 더 이상, 네, 진격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임진왜란의, 네, 반전이 마련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진주대첩에서 우리가 전라도로 진입하려는, 예, 일본군들을 한번 막아내고 또 이제 명나라 합세하면서 이제 남하를 시작하다가 평안성을 탈환한 다음에, 예, 행주산성이 이제 권율량균이 이제 고립돼 있었단 말이죠. 명나라가 안 도와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기에 반격이 씨를 말려버리자 해서 행주산성으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들 다 데리고 갑니다. 네. 우키타 히데이부터 해서 얘네가 총대장으로 해서, 예, 쭉쭉쭉 다 데려가서 행주산성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쓸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한양도 나중에 탈환하게 되고, 이게 시대가 맞는지 시기가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임진왜란 이야기를, 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임진왜란 길게 얘기했냐?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특히 이제 정유재란이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이때 얘네들이 이제 더 잔인하게 전쟁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혈안이 된 건 뭐냐? 조선인 노예들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가는데 어떤 애들이냐? 대부분 도공들을 다 잡아갑니다. 기술자들.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의 도공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예, 그런 계급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상전이 된 거죠. 예,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도공 말까지 만들어주고 막 원하는 흙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네, 그러면서 일본 도자기가, 예,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예, 그 근대 이후에, 예, 이 중국산 도자기도 물론 인기가 있었지만, 예, 유럽 애들이 일본 도자기에 미쳐버립니다. 예, 엄청나게 수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게 다 이제 우리 조선인 포로들, 노예들, 포로들이죠, 포로들. 예, 이 사람들이, 예, 기술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세계로 퍼졌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본 도자기가 됐다는 게 참 아쉬울 뿐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노예 무역에 대한 얘기들, 우리나라도 노예 무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이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하고는 또 결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전쟁 포로였고, 예, 하지만 얘네들은, 네, 이제 같은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잡아와서, 예, 그거를 유럽 애들한테 넘기고 총과 포 뭐 이런 화약 같은 거를, 예, 사람하고 맞바꾸고 다시 그러면서, 예, 또 다른 민족들을 억압을 하고 포로로 잡아오면서 노예무역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 이제 물론 이제 식민지가 많아지고 국경을 이제 아무렇게나 유럽 애들이 거가면서 현재 아프리카의 내란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그런 거에 시초가 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시초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예무역 때문에, 예,
얘네들이 아프리카인들이 서로 아프리카 다른 민족들을 잡아다가 막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무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싸워서 우리가 약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민족을 지키려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무기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에 내전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도에서 보이지만 이 아프리카 서부 해안 쪽, 이 기니만 쪽 나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직선으로 잘려져 있고 막 그렇습니까? 또 내일 모레 가게 될 감비아는 진짜 웃기게 생겼습니다. 세네갈이 3면을 길게 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 같아요, 뱀 나라가. 그러니까 그 강줄기를 따라서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감비아라는 나라를 세네갈이 쫙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세네갈은 프랑스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데고, 감비아는 영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보이시죠? 세네갈하고 저게 감비아입니다. 감비아. 그리고 모리타니 이런 데 보면 직선으로 거져 있고 막 그렇죠. 앙골라도 그렇고 나미비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구 애들이 마음대로 국경을 저렇게 짝짝짝짝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섞이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 큰 땅덩어리에서 이권을 챙기려고 또 이런 노예무역의 역사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게 되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이렇게 뭐 노예무역은 뭐 가장 심했을 때가 이제 뭐 1500년대, 1600년대, 뭐 1700년대까지 이렇게 가장 심했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있다. 그 정도로 아주 전 세계에 악 영향을 끼쳤던 좋지 못한 기억을 남겨준 그런 무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점점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그나 식민지들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빨대를 딱 꽂고 그때부터 더 강해지기 시작했죠. 현재의 역사와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노예무역에 대해서 오늘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감금돼 있는 중에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내일 또 마지막 아프리카 얘기를 또 아침 또 할 거고요. 계속해서 모닝 브리핑 때 한국 정보라든지 이런 제가 가게 되는 곳에 대한 정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금 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시켜놓고 맛은 없겠지만 대충 먹고 이제 감금가 풀림과 동시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상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와 라이베리아 사이 해안에서 감금되어 있는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리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봅니다. 근데 날씨가 흐려요. 그리고 조금 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햇빛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편입니다. 그래도 바깥 공기 이렇게 마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합니다.